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오늘은 또다시 그 이민자의 삶을 동감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또 촬영하는 곳 제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고 지금 새로운 곳에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막 줄도 엉키고 난리 났어. 이번 영상도 또 중요한 영상인데 스크린이 잘 안 보일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셔야 어머 잘못 눌렀다. 잘 보이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그럼 크게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쓰면은 평소보다 좀 더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4강에 3점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4강에 2점까지 해드렸고 4강에 3점부터 가죠. 자, 카메라만 세팅하고 준비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얘는 또 왜 비밀이 걸려 있느냐? 답을 보면서 해야지. 답 체크를 해야지. 미안합니다. 아니 나 끊었다 갈까? 아니 그냥 하자. 1번에 어디 갔어?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영상이니까 대충 넘겨보세요. 미안합니다. 됐다. 자, 잘 크게 평소보다 좀 펜 굵기를 두껍게 해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크게 확대하고 이게 또 은근 위쪽이 잘리더라고요. 저렇게 찍으면 약간 아래쪽 한 이 정도를 써야 돼. 오케이. 잘 보이실 거라 믿고 가도록 할게요. 팀장님들 타임라인 여기서부터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5번, 2번에 4번 갈게요. 1번 그림은 인접한 세 지역 1, 2, 3의 지층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거고요. 응해암은 동해안 시기에 퇴적되었으며 세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 응해암은 대표적인 건층이죠. 건층 혹은 열쇠 건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쇠층 이걸 우리나라 말로 쓰면 열쇠층인 거죠. 한자로 쓰면 건층. 사실 우리나라 말 쓰시는 게 좀 더 예쁜 표현이니까 뭐 편한 대로 쓰세요. 그죠? 응해암이 동일한 시기에 쌓였으니까 응해암들끼리 쫙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주시면 제일 아래 많이 깔린 게 여기 제일 많이 깔렸네요. 1번, 뭐 2번 애매하네요. 뭐 대충 이 정도만 있고 굳이 번호는 일단은 붙이지 말아 봅시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삼엽충 화석은 대표적인 고생대 해성층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 산호는 일단 육성층, 그죠? 따뜻하고 습한 바다에서 많이 나오죠. 방추층은 고생대 말기 해성층 얘는 좀 중요합니다. 방추층은 고생대 말에만 나온다라는 거 개념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 응해암층 고생대에 생성됐느냐? 지금 아래쪽 응해암층을 기준으로 하부지층에도 고생대 해성층이 상부지층에도 고생대 해성층이 있는 거 보면은 그 사이에 낑긴 응해암층은 고생대에 형성됐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산호화석이 산출된 지층은 요거 말하는 거죠. 삼엽충 화석이 산출된 것보다 오래됐느냐? 지금 삼엽충이 형성된 거는 응해암층보다 하나, 두 개 낮은 쪽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두 개 낮은 여기랑 같은 사실은 나이인 거죠. 색깔도 지금 보시면은 같은 약간 좀 어두운 회색 빛깔이잖아요. 근데 산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더 하부지층이고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먼저 퇴적된 층. 그 말은 나이는 더 오래된 층. 가장 오래된 지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제일 밑바닥까지 더 많이 내려가줘야 되는 2번이겠습니다. 개수 세보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응해암층으로부터 몇 칸 내려가야 되느냐. 한번 세드릴게. 뭐 응해암층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 6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가 더 옛날 지층이 있는 거죠. 더 오래된 지층. 가장 오래된 지층. 2번. 2번 중요하죠.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항상 지질 단면 보면 항상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순서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해볼게요. 처음에 제일 먼저 제일 하부지층인 석회암 쌓이고, 그죠? 1번. 그 다음에 셰일, 그 다음에 사암 생각해주세요. 석회암, 셰일, 사암까지 쌓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분출한 다음 이게 온 건지, 아니면 원래 얘가 있었는데 관입을 한 건지는 우리가 나를 같이 보셔야 할 수 있죠. 나 보시면은 이 관입한 부분, x부터 y까지 잘랐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을 한 거고, 이런 류의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쉬운 편 매우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항상 킬러 문제 그 중에서 3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부분 지금 x에서 y로 가는데 중간에 요 지점 x에서 y로 가는데 요 지점에 지금 나이의 변화가 없죠. 연령이 일정하죠. 이 연령이 일정한 부분 적어놓으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령이 일정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 수준에선 관이밤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관입을 뻑 마그마가 해가지고 동시에 뻑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얘기해드렸냐면 대륙지각 나이가 일정하다는 얘기했었죠. 여러분 수준에선 그리고 저도 사실은 학부 수준에서 전공을 공부할 때 대륙지각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다량의 마그마가 관입을 뻑 해서 한 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륙지각은 그냥 다 나이가 같다라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나이가 일정한 지점 내가 이렇게 이동을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나이가 변함없이 일정한 지점은 관입해서 만들어진 지점이고 그리고 그 지점은 나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대륙지각의 나이도 마찬가지로 일정하다라고 보셔도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적어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깊이가 깊어지는데도 나이가 일정한 요 지점이 바로 여기 관입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 지금 연령이 어떻죠? X축이 제일 작은 곳에 만나는 거 보니까 이 관이밤이 제일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 반대로 말하면 가장 최근에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막타를 쳤다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마그마가 뻑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 2, 3, 그 다음 4 얘가 원래 위쪽에 이암이 깔려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뻑 마지막 막타를 쳐야 되니까 화성암이 관입한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단면 문제 나오면 단면도 나오면 제가 계속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숫자를 쓰고 순서를 맞추고 할 건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이렇게 가려놓고 스스로 썼는데 그 쓴 순서가 저랑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복습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이거 사측리가 있죠. 사측리는 항상 단면을 통해서 퇴적물의 공급 방향 아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니은에 해당하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왜 이게 니은인지 모르겠다? 개념 강의 보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이 지역에선 난정압이 나타나냐? 자, 난정압의 정의는 뭐죠?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되는데 그치, 부정하면 하부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위치하고 있으면은 난정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심성암은 대표적으로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 우리가 공부하고 왔고요. 변성암에는 편마암 정도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진짜 개념 공부 안 된 거다. 개념 공부 보고 문제 푸셔라. 그래서 기억 땡. 이암층 하부에는 변성작용 받은 부분이 있냐? 이암층은 여기 4번이죠. 근데 여기 뻑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열로 막 데폈으니까 변성 받은 부분이 있겠죠. 지원 수준에서 변성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성질이 변하려면은 열과 압력을 줘야지 변성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거 손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개념에서 다 설명했던 건데 대표적인 예시가 편마암이다. 지원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뻑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변성 작용 받았겠죠. 사암층은 퇴적물이 니은 방향으로 형성된 거 맞죠? 4번. 자, 3번. 3번이 조금 3번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3번이 조금 특이해서 저도 약간 낭황했는데 볼게요. 3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이다. 자, 나왔으니까 또 한번 맞춰볼게요. 순서를. 맨 처음에 어떻게 됐을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기저혈감이 일단 있다는 건 여기 부정압이 있다는 거죠. 부정압. 그렇죠? 부기 세트. 무기 on 부기 세트.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아래쪽에 깔려있는 화강암 아니지. 체크 표시니까 현무암이죠. 그리고 표시니까 편마암이죠. 화강암이 먼저고 편마암이 나중일지 혹은 편마암이 있었던 지역에 미안해요. 현무암이죠. 현무암이 나중에 들어간 건지 이 순서는 사실 요 자료만 놓고 보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음에 여기 부정압 면이 있죠. 부정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뚜뚜뚜뚜뚜 쌓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 1번 그 다음에 2번 셰일 그 다음 3번 여감 그 다음에 4번 다시 3 그리고 5번 또 셰일 이렇게 주르륵 얘네가 쌓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 이거 많이들 놓치실 텐데 그 다음 얘네들이 애초에 기울어져서 쌓였을 리가 없죠. 그 다음 습곡 받아서 애들이 휜 거지. 그죠? 이 습곡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기저혈감 있는 거 보니까 습곡 다음에 부정암. 그죠? 그 다음에 짜짜짜짜짜 예쁘게 쌓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셰일, 3, 셰일 이렇게 쌓였을 겁니다. 셰일, 3, 셰일. 물론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거 실전에서 여기 다 쓰고 있으면 시간 아까워요. 그냥 뭐 전 퇴적층 1번 뭐 이게 퇴 이렇게 써놓긴 합니다. 너무 뻔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뻑 들어갔죠. 화강암, 관입. 이렇게 하고 진짜 마지막 지표면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마무리로 융기 한번 한 거죠. 원래 이 어떤 모든 과정은 일련의 과정은 사실 물속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죠. 퇴적이나 이런 게. 그래서 마지막에 융기 했다. 여기에 뭐 나무도 그려져 있고 지표면이라는 글자도 써 있으니까 다시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이 그림만 보고 써낸 글이 정확히 얘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복습하시는 연습을 계속 모든 문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심강한 횟수는 최소 2회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정하면 하나, 두 개 있죠. 그러면 최소 2번은 했습니다. 부정하면 하나당 융기 침강 한 번씩. 환상전리 나타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환상전리는 심성암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반려암이나 섬로감이나 화강암에서 가능한데 문제에서 등장한 거는 화강암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화강암이 지금 여기 보면은 애초에 얘가 지표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아니잖아요.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관입해서 만들어졌는데 걔가 위쪽이 뭔가가 상부가 풍화침식 받아서 날아가니까 상부 압력 감소를 얘가 지금 융기한 거죠. 융기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 보시면 애들이 막 텄는데 요게 바로 판상전리겠죠. 나타날 수 있고요. 평행과 경사가 모두 나타나느냐 물어보는데 이 디귿선지가 조금은 애매하다고 전 느꼈습니다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일단 평행부정합이라는 거는 뭐를 경계로? 그렇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 층리가 나란한 걸 평행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부정합면을 봐도 위아래 층리가 아래 층리가 안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위층리 이런데 아래 층리 이래서 경사가 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사부정합인데 여기는 층리가 안 보여서 평행부정합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경사부정합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건 무슨 부정합이냐? 지금 부정합면 하부에 뭐가 있죠? 현무암과 편마암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현무암과 편마암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난정합의 정의가 뭐였냐면 부정하면 하부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있을 때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무암은요 사실은 심성암이 아니고 화산암이에요. 그죠? 편마암은 뭐죠? 얘는 변성암이라서 오케이야. 그쵸?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난정합의 정의에 부합해서 난정합이 나타나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여기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 정의대로라면 부정하면 하부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있어야 난정합이라고 했는데 부정하면 하부에 지금 화산암이 있어버리지 않느냐. 그럼 얘는 뭡니까?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저건 우리가 지금 정의되지 않은 구간이다. 근데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는 게 확실하게 평행부정합은 일단 나오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 그리고 확실하게 여기 지금 접해 있는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해드린 제가 다시 한번 색칠해드릴게요. 형광펜으로 요 지점만큼은 엄밀하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부정하면 하부에 편마암이라는 변성암 위치하고 있으니까 파란색 색칠한 부분만큼은 난정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합을 모두 쓰세요. 그러면은 경사부정합과 난정합이요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때려 죽어도 평행부정합은 없기 때문에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은 없죠. 답은 3번. 자, 가겠습니다. 4번. 자, 4번도 너무 좋은 문제인데 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드릴 문제를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작년 수특 문제. 얘는 좀 이따가 풀고요. 자, 4번 갈게요.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이고요. 반감 5천만 년인데요. 64분의 2의 몇 제곱이죠? 2의 5제곱이 32, 2의 6제곱이 64, 그러니까 얘는 6번 지났고 2의 4제곱이 16, 그래서 얘는 4번 지났고 근데 반감기 얼마? 5천만 년. 그러니까 6번 지난 녀석은 3억 살, 4번 지난 녀석은 2억 살. 사실은 P는 3억 살, Q는요 2억 살. 이걸 그냥 말을 어렵게 준 거죠. 자, 단면도 나왔으니까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 A가 쌓여야 되죠. A가 제일 아래 깔려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자 하려고 봤더니 막 어려워. A 다음에 B인가? 아니 P인가? Q인가? 어렵죠? 자, 여기다가 제가 너무 중요한 문장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강조를 했던 건데 지질 단면도의 순서를 맞출 때 제일 중요한 문장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제가 경험상으로 느꼈던 문장이라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모두 저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로딩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는 가장 최근에 형성됐다. 뭐라고요?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는 가장 최근에 형성됐다. 제가 이 말을 필기노트에는 몇 쪽에다 적어놨냐?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여기 있다. 필기노트에는 지구의 역사 시작하자마자 27쪽에 구탱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빨리 적으셔.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가 가장 최근에 형성됐다. 뭔 얘기냐면 뭐 단층이든 습곡이든 뭐 관입이든 부정합이든 간에 걔가 마지막에 빡 생기면 그 다음에 건드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깔끔한 기록으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습해볼까? 이걸 쓰면 엄청 편합니다. 지금 A부터 시작인 거 근데 그 다음부터가 막 뇌가 새하얘진다. 그러면 오히려 뒤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보신 요 그림에서 가장 깔끔하게 남아있는 녀석이 누굽니까? 가장 깔끔하게 남아있는 녀석. 요 위죠. 일단은 이 부정합 면이 가장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우리가 뒤에서부터 가면은 E가 쌓였겠지. E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D가 쌓였겠지. 그리고 D 오기 전에 깔끔한 선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정합 면이잖아요. 부정합이 있겠지. 부정합은 뭐 있죠? 그치. 평행, 경사, 난 있을 텐데 얘는 무슨 부정합입니까? 얘는 요 부분과 요 부분까지는 상층과 하층 사이에 층리면 사이에 경계가 있으니까 저 빨간색으로 색칠한 데까지는 경사부정합이 될 거고 그 아래쪽에 여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심성함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여기 부분 노란색으로 색칠한 곳 같은 경우에는 난정합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지울게요. 영상이니까. D, E까지 해결됐으니까 이제 요 눈을 여기만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눈을 떴을 때 가장 온전한 지층은 뭡니까? 얘가 제일 예쁘지 않아요? 얘는 뭐 방해받지 않았잖아, 전혀. 그죠? 전혀 방해받지 않았죠. 어떤 이런 선이나 뭐 이런 지층이나 층리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Q가 있었던 겁니다. Q가 관입을 한 거지. 그죠? 그럼 Q를 이번엔 지워봐요. Q를 이번에 지우면 어떤 게 지금 온전하냐면 요 단층선이 제일 온전합니다. Q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눈에서 지워버리면 그럼 이거는 이 앞에 Q가 관입하기 앞에 단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층은 여러분 뭐뭐 있죠?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단층. 이 친구는 상반이 어디죠? 슬라이스 친구의 위쪽이 상반인데 이 상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는 역단층. 오케이. 그러면 단층을 내려 맞춰서 맞췄다고 치면은 그 다음은 사실은 CBA 순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ABC 순으로 사인 지층이 있었는데 ABC 순으로 사인 지층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습곡을 한번 받아줘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습곡 받았던 지역이 단층을 받았고 Q가 들어갔고 부정합이 일어났고 DE 쌓였던 거죠. 우리 마무리 아직 해결 안 된 게 뭐냐면 A가 있었는데 이 경계를 보셨을 때 P가 관입할 때 A까지는 먹어 들어갔지만 B는 못 먹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P가 B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B가 더 온전하니까 얘가 더 P보다는 최근에 형성됐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지금 뒤에서부터 가서 그런데 저는 실제로 문제 풀 때 앞에서부터 가다가 잘 안 되면 뒤에서 마중 나와서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실력 되시는 분은 바로 보였겠지. A 했다가 P 관입했다가 그 다음 B, C 순서대로 잘 쌓였다가 애가 지금 휘어있네. 그러니까 습곡 한번 받고 끊어졌네. 그 중에서 상반이 올라갔네. 역단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Q가 먹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부정합 하나 있고 경사와 난이 다 보인다고 아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DE 쌓이고 마지막에 지표면에 있다라는 거는 융기 한 번 더 추가해줘야 되는 거. 자, 이렇게. 자, 이 부분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다 지워놓고 이렇게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쓰신 그 순서가 제가 아래 써드린 요 글자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상황 분석을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만 풀지 않습니다.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이거 머리 좋지, 그치? 뭐 이렇게 암기로도 풀 수 있겠지. 저라고 뭐 못 풀어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20문제 쫙 풀고 돌아와서 이 친구를 검토할 때 안 써놓으면 풀었을 때 처음 들였던 시간만큼 또 써야 돼요. 시간 30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래 써놓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거의 저 그림을 보지 않고서도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퇴적함의 생성 순서는 좀 가려졌지만 여러분 책으로 같이 보세요. A, B, C, D, E냐? A, B, C, D, E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단층은 3학년 이전에 형성됐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 안 쓴 정보가 P가 3억 살. 그럼 P에다 쓰는 거지. 여기 3억 살. P 3억 살. Q가 몇 억 살? Q가 2억 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지역의 단층 물어보니까 단층은 PQ 사이에 지금 일어났었죠. 이거는 3학년 이전이냐? 에이, 3학년보다 최근이죠. 2학년과 3학년 사이. 3학년과 2학년 사이에 2학년 전 사이에서 형성된 거고. C에서는 화폐석 화석이 발견될 수 있냐? C는 화폐석은 뭐죠? 대표적인 신생대 해성층 표준 화석인데 C는요 3억과 2억 사이 껴 있으니까 신생대보다 훨씬 전이죠. 중생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땡. 선생님 왜 3억과 2억 사이가 중생대예요? 이거는 그냥 개념이 빠진 거다. 앞에 가서 공부하고 오셔라. 자, 5번.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앞에 개념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지질 단면도 기가 막히게 해석하면 뭐합니까? 2억과 3억 사이가 중생대가 아닌 걸 모르면 대답 못 한다라는 거죠. 신생대가 아니라는 걸 모르면. 자, 5번. 지질 단면 또 연습해 볼까요? 자, 순서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셰일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A와 B가 좀 애매해 보이는데 A가 더 B에 비해 온전하죠. B가 원래 있었는데 A가 벅 들어갔으니까 A가 온전한 모양으로 있는 거잖아요. 다 쓰인다라는 거죠. 이 테크닉이. 그래서 B가 먼저 여기를 관입을 벅 했고 그 다음에 A가 관입하려고 봤더니만은 사암도 지금 변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약간 미안해요. 올바른 사고방식으로는 셰일만 쌓이고 B 관입, A 관입 아니 B 관입 그 다음에 사암 쌓이고 A 관입 이거는 약간 떼쓰는 것 같아서 셰일과 사암층이 원래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셰일과 사암층이 사실 선생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 떼쓸 필요는 없어요. 셰일과 사암이 있었는데 B가 관입했고 그 다음에 A가 관입했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 접촉 변성 받은 것까지도 완벽하죠. 그 다음에 지표에 나무 있는 거 보니까 융기 한 번 더. 아까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떼쓸 수도 있잖아요. 셰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B가 먼저 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셰일 위에 관입한 셰일 덩어리 위에 사암이 쌓이고 그 다음에 A가 관입하고 융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가능하지. 가능한데 정상적인 약간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셰일까지 쌓일 때 그 위층도 사암이 같이 쌓였을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 부정합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좀 떼쓰는 것보다는 빨간색이 맞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셰일과 사암이 같이 한 번에 쌓이고 그 다음 비관, 애관, 융기. 자, 가볼게요. 자, 반감기가 7억 년인데 50% 있다라는 건 얘는 7억 살이라는 뜻이고요. 13억 년인데 13억 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A는 지금 7억 살, B는 13억 살.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우와, 셰일과 사암은 13억 살보다 나이가 많은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난정암은 부정하면 하부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분포하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이죠. 사암층의 절대 연령은 7억 년보다 당연히 많죠. 지금 13억보다도 많은 걸. 셰일층은 현생 누대에 퇴적됐냐? 현생 누대는 어떻게 0.625.5가 6.25 전쟁이 0.5로 우리나라를 나눴죠. 그래서 여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앞이 시원 성칸부리아 되죠. 그리고 고중신이 현생이죠. 시생누대, 현생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그래서 여기 25가 또 기준이고 시생누대 시작은 40이다.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개념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셰일층은 13억 년 정보다도 나이가 많으면 여기인데 13이면 그죠? 현생누대는 5.5억 년보다 최근이어야 된다. 어림도 없다. 2번. 그쵸? 앞부분 공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얼마나 열심히 하든 간에 계속 박살 날 겁니다.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 구멍 부분에서 문제 물어볼 때 계속 틀릴 겁니다. 저 생각해보니까 저 문제 풀었어야 되는데 저 마지막에 풀어야겠다. 까먹기 전에. 제가 이거 타임라인 제일 마지막에 해서 꼭 풀어드릴게요. 여기 시간이 가자. 자, 6번 가기 전에 잠깐 히터 좀 끌게요. 덥네, 더워. 더워라, 더워, 너무 더워. 박살난다. 아우, 더워. 오늘 비가 좀 와서요, 오랜만에. 날이 좀 추운데 또 히터를 키면은 덥고. 여기 너무 붙었어.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으짜, 창문도 좀 열고. 너무 더워. 이게 평소 촬영하던 데가 아니니까 난잡하죠. 미안합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6번도 질문하신 분들 또 많던데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화성암을 과성하는 광물 AB에 있는 모자인데요. 모에서 자로 깨지죠. 모에서 자로 깨지고. 그러니까 하얀색이 모, 그리고 검은색이 자인데 처음에 모 8개, 그죠? 당연히 8개에서 8개 있었고 얘도 8개에서 8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3억 년이 지나갔어요. 3억 년이 지나갔더니 쟤는 지금 A 같은 경우는 몇 개 남았죠? 8개 중에 6개. B는요? 8개 중에 1개. 야, 이게 중요하지. 자, 계속 제가 저번 시간에 2점짜리 영상 보고 오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사람들 또 길게 안 할게요. 4분의 3, 즉 75%의 모원소 함량이 있는 거는 반감기 몇 번 지난 거다? 정확히 2분의 1회가 아니고 2분의 1보다 짧다. 이 얘기했었죠. 오케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앞에 거 보고 오세요. 지금 3억 년 후에 8분의 1이라는 건 얘는 정확히 지금 몇 번 지나간 거죠?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3회 지난 거죠. 어머, 3회 지났더니 3억 년이네. B 같은 경우는 즉 YY 프라임 깨지는 데는 한 번 지나갈 때 1억 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억 년, 반감기가 1억 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봐봐요. 천천히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3억이 지나갔는데 A는 2분의 1회 지나갔어요? 아니, 그거보다 75%는 덜 지나간다고. 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거 제가 강조하는데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진지하게 사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줬는데 이해가 안 되면 미안한데 뒤쪽에 도플러 효과, 시선속도법 이런 거 진짜 이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면 진짜 큰일이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 어머? 얘 8개 중에 지금 6개 살아있네. 그러니까 모원소가 8개 중에 6개 살아있어. 걔는 4분의 3이고 4분의 3은 75%죠. 근데 이 75%가 모원소가 75% 남아있을 때는 반감기가 그래프가 아래로 휘어 있는 것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절반보다도 덜 지난 거다. 절반보다도 이 앞에서 만나버려서 덜 지난 거야. 그럼 지금 3억의 시간 동안 2분의 1회보다도 덜 지났잖아요? 덜 지났잖아?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한 번이 얼마냐? 반감기 한 번이 얼마만의 시간이냐라는 거잖아요. 천천히 하시라고. 그러면 한 번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 양쪽에 곱하기 2를 해. 그러면은 6억 살이 지나가면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덜 갔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한 번이잖아요. 그럼 한 번 지나가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는 거죠? 6억보다는 더 길게 걸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X에서 X 프라임 갈 때는 6억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 50% 깨질 때 동안. 됐어요? 이거 영상 보고 찬찬히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여러분 뒤쪽에 지구과학 우주 천체 파트 많이 힘들 겁니다. 악으로 깡으로 이해하고 버티든지 안 되면은 얼른 다른 거 하시든지. 도망가는 게 항상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실력에 맞는 거를 하는 게 그게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쵸? 그래서 X는 X 프라임으로 반 깨지는 동안 6억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봤더니만은 가려줘가지고 안 보여. 현재는 딱 지금 8개 중에 4개 남아있죠. 즉 정확히 2분의 1 남아있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6억만큼의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됐죠? 그래서 Y의 반감기는 1억 년이냐? 아까 구했죠. 정답. 이 화성암의 절대 연령 6억 년이면 바로 페이크 걸잖아요. 6억 년 아니고 6억 년보다 어떻다? 길다. 15억 년 이상일 것 같으면은 X를 이용하는 게 좋냐? X가 지금 더 길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쓰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1억 년짜리를 쓴다 쳐봐요. 그럼 15억 년 이상, 15억 년짜리를 한번 본다 쳐봐. 그러면은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2의 15제곱분의 1인데 그러면 이미 없음에 거의 그냥 초미량 원소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유의미한 수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6억짜리를 써야 15억 년 할 때 그래도 한 2번 하고도 좀 더니까 2의 제곱분의 1보다는 적고 2의 세제곱분의 1보다는 많은 그 사이 어딘가에 함량만큼 모원소가 있을 거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좀 분석이 가능하죠. 그죠? 7번. 7번도 아마 질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7번 솔직히 말하면요. 어려운 척하는 더러운 문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약간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좀 변태같이 내셨는지. 그래서 X에 대한 Y의 함량을 나타낸 건데요. 처음에 자원수 없었는데 점점 생기고 있는 겁니다. 등간격이 아니다. 이 문장을 준 이유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불손하죠. 갈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프랑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애가 뭔가 좀 넓적대대하죠. 이게 이 등간격이 아님에 기인하는 건데요. 왜 그랬는지 이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가 커지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소의 증가 그래프와
유사하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0%를 해놓고서는 T1 시기에 보니까 A는 이미 어느 정도 있어요. 왜 그럴까? T1보다 저 앞에 예를 들면 T0라고 하는 시기에 먼저 태어난 거지.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T1 시기에 됐을 때 B가 이제 태어나서 B도 합류한 거죠. 그래서 A는 먼저 생성된 게 그래서 그렇다. 이미 T1일 때 B가 태어났을 때 A는 이미 어느 정도 함량이 있다라는 건 그 전에 만들어진 거다. 자, 니은 잠깐 스킵하고요. B가 생성된 후에 4 지나면 굉장히 어려운 척 하는데요. 천천히 하세요. 진짜 이거 그냥 유치한 문제입니다. T3 빼기 T1, T3 빼기 T1 이거 두 개를 뺀 시간이 뭐죠? B가 0에서 50까지 증가하는, 즉 자원소가 0에서 50까지 증가하는 기간, 이게 뭡니까? 반감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반감기 앞에 4 붙었으니까 4 곱하기 반감기의 시간이 지나면 B의 X는 모원소고 Y는 자원소잖아요? 그러면은 모원소는 4번 반감기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4제곱분의 1이 되죠. 자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1에서 이 녀석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16분의 1분의 16분의 15잖아요. 그러니까 1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보다 크다가 정답. 그죠? 니은 참 A의 Y 함량 빼기 B의 Y 함량. 한마디로 동일한 시간일 때 이 그래프의 갭 차이, 간격 차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그래프 때려치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사실 이건 수학인데요.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자원소가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예를 들면은 오른쪽으로 뭐 그냥 여러분 원하는 x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칩시다.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봐요. 그러면은 동일한 x를 잘랐을 때, 동일한 지점을 잘랐을 때 이 간격은 점점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감소하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뭐 수학적인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증명하면 쉽게 나올 텐데, 근데 그냥 이 y축 간의 간격이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지수함수를 이렇게 넘기면 그 끝은 점점 어느 정도 가까워지니까,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은 점차 감소할 텐데, 사실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A의 Y 함량 빼기 B의 Y 함량, 이게 결국엔 어떤 특정 시기에 이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사실 재밌는 건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T2일 때랑 T3일 때랑 고만고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러 이거 고만고만하게 보이게 하려고 등간격이 아니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런 문제를 내셨을지 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T2일 때가 작은 게 아니고, 그래서 T2일 때가 이 간격이 앞쪽에 이 숫자가 작을수록 이 간격이 크고요. 뒤로 가면 간격이 줄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개 똑같이 보이지만 여기 간격이 큰 거고요. 실제 숫자는 여기 간격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왜곡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반 훌륭한 또 학생이 말해줬는데, 현준이라고. 뭐 특이한 이름은 아니니까 우리는 뭐 우리 학교 사람들은 알 텐데 여기 아주 유식한 표현을 쓰더라고. 역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고 수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라서. 이런 곳에 첨점이 생긴다. 첨점, 말도 어려워. 한마디로 뾰족한 지점이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그래프가 등간격이 아니게 왜곡하다 보니까 생긴 거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네, 억지로 그래프를 우겨 넣다 보면 어색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7번 뭐 듣고 보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8번 G2 수업 들으신 분들이면 좀 더 편할 텐데, 호상 철광층이 G2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지원에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쉽게 이런 식으로 떠올려서 기사 형식으로는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 많아요. 예를 들면 작년 수특의 냉수대 문제도 기사 형식으로 줬죠. 한마디로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어떤 해프닝이라면 황사, 냉수대, 호상철광층,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질시대 동안 이산화탄소량은 계속 줄고 산소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서 줬습니다. 약간의 G2 내용을 살짝 가미를 하자면, 대충 이 산소가 앞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대기 중 농도라서 산소가 실제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건 누구 때문일까? 최초의 생명체 언제? 시생누대 때. 누구? 시아노박테리아. 얘네가 죽은 게 스트로마톨라이트, 스스스. 얘네들은 당연히 단세포일까요? 다세포일까요? 당연히 최초니까 단세포고요. 광합성했을까요? 호흡했을까요? 당연히 광합성했습니다. 광합성했다라는 말은 뭐를 쓰고 뭐를 뱉었다라는 거죠? 야, 우리 아무리 생명 안 한다 해도
이산화탄소를 쓰고 산소를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감소하고 산소가 막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얘네들이 다 지금 해양에 녹고 있거든요. 해양에 용해되고 있어서 대기 중 농도를 그린 이 그래프에는 측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녹다가 어느 순간 해양이 다 포화가 되면은 대기 중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산소가 포화되다 보면은 실루리아기 때 육상생물이 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오존층. 오존층은 실루리아기보다 먼저 생겼었던 거.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전공 얘기 그냥 하나 코멘트를 하자면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데요. 보통 대기 중으로 산소가 올라오기 시작한 대충 요 시점을 시생누대랑 원생누대의 경계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얼추 25억 년과 비슷하죠. 25억 년 전과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 해양에서 녹아 들어가던 메커니즘, 그 해양에 녹았던 산소가 어떤 형태로 있는 거냐? 산화철 형태로 침전됩니다. 이게 바로 호상철광층의 기본적인 개념. 남세균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사이아노박테리아랑 같은 말이죠. 성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산소는 주로 대기로 먼저 방출되고 뭐 형성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대기로 방출된 거지. 포화된 다음.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진 후부터 기억이 일어나냐? 아니요. 예전부터 계속 녹아가지고 대기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얘는 현생누대 이전의 시기. 그죠? 현생누대는 5.5억 년을 기준으로 고중신이 현생이다. 그 앞에는 현생누대 이전. 그 앞에죠. 아유 목 아파. 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은근히 질문하시던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현생누대 동안 삼엽충과 완종류. 선생님 완종류가 뭐예요? 이러시는데 완종류는 조개류입니다. 어패류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완종류, 조개 지금도 먹습니까? 당연히 먹지. 그러니까 완종류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거 진짜 수능 직전이나 모의고사 직전에만 잠깐 공부하세요. 번성화석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 있긴 한데 완종류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때 이미 번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어류 막 얘네 있는데 얘네보다 어떻게 먼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어양파 포조는 척추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척추 동물이 이미 있어요. 무척추 동물은 이미 저 앞에 시생누대 때 스트로마톨라이트부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생누대 에디아카라 동물군 다세포 생물. 그 시기에 이미 막 조개 같은 거나 해파리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출현했으니까 고생대 초라 할지라도 벌써 번성하고 있는 완종류, 바다 정갈. 정갈 척추 있습니까? 없죠. 갑각류죠. 그러니까 완종류나 어패류나 갑각류나 이런 친구들은 이미 고생대 초기부터 막 번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척추동물 순서인 어양파 포조는 나중에 척추가 좀 발달함에 따라서 오르도비스기쯤부터 양파 포조, 오대석 트쥐 그죠? 나오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요. 대멸종. 대멸종은 5대 페트백. 5대 페트백. 캄오실대석 폐. 여기까지가 고생대죠. 그래서 고생대 말에 꽝 죽은 페름기에는 판기아 때문에. 트쥐 100. 백악기 말에 죽은 거는 바로 운석 충돌 때문에. 그래서 판기아 형성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페름기죠. 화산 활동 증가 뭐 이거보다도 거대 운석 충돌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백악기죠. 5대 페트 100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엽충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부 당연히 하셔서 알시겠지만 대표적인 고생대 표준화석이죠. 보니까 0.65, 6, 2.5, 5.5 이렇게 있을 5.5니까 딱 5.5.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자체가 요만큼이 고생대, 요만큼이 중생대, 요만큼이 신생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A 그래프는 기가 막히게 2.5를 기준으로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고생대 표준화석인 삼엽충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B, 완종류가 될 텐데 완종류도 여기서 많이 감소하긴 해요. 다만 그 다음에 운석 충돌을 해도 별다른 수 변화 없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조개를 먹든 조개구이집 가서 뭐 조개 먹을 수 있고 홍합탕 먹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A가 완종류, A는 삼엽충, B가 완종류. 그렇죠? A의 멸종은 기억과 관련이 있냐? 삼엽충의 멸종은 당연히 이 기억, 페름기의 고말의 판기아 형성에 있다. 그리고 B과의 수는 기억의 영향. 완종류는 기억일 때 팍 감소하잖아요. 기억일 때 여기서 팍 한번 감소하는데 니은일 때는 사실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영향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 정답 됐죠. 야 10번 틀리면 진짜 반성해야 되고 진짜 모르면 허수인데요. 자 40억 년부터 해가지고 시생, 원생, 현생누대의 비율. 자 순서는 시, 원, 현 그 중에서도 시원, 고중신 순서인데 길이 비율은 제가 숱하게 강조했는데 순서가 원과 시가 뒤바뀐다 했습니다. 원시, 고중신. 그래서 제일 긴 거 원생누대, 시, 그 다음에 현생누대, 그 다음에 제일 긴 거는 고중신 순서.
이거 모르면 진짜 허수입니다. 나는 가에 B에 아니요 A 현생두대 포함하는 거고요. 로디니아는 언제 12억 년 전, 언제 12억 년 전이니까 원생두대죠.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시식이 맞고요. 그다음 DEF를 오래된 시기부터 나열하면요 고중신 EFD 순이죠. 정답. 오케이. 그리고 11번. 11번도 은근 질문 많이 하시던데 이거 뭐 답지가 조금 디귿 선지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가죠. 평균 기온과 ABC의 생존 시기인데요. A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카모실대석 폐에서 끝나죠. 고생대 표준화석일 거고. B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중생대에서 끝나죠. 중생대 표준화석일 거고. C 같은 경우는 회름기에 걸쳐 있습니다. 고생대와 또 중생대와 또 신생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화살표가 닫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잘 지내오고 있는 게 C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A의 생존 시기는 평균 기온이 낮았냐? 고생대죠. B는 중생대고. 중생대는 빙하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온난했기 때문에 고생대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밖에 없고요. B의 생존 시기 중 양치, 거시, 속시가 모두 존재했던 시기가 있느냐? 이거 왜 이렇게들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어. B의 생존 시기는 지금 중생대죠. 근데 양치는 언제 태어났죠? 실루리아기. 거씨는 고말. 속씨는 중말. 그러면 아까 B 시기인 중생대에는 양치 식물 계속 현재까지 살고 있고 고사리. 거씨 식물이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고 속씨 식물 태어나가지고 계속 살고 있지. 그러면 얘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성 시기랑 여러분 제발 출현 시기랑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생존 시기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당연히 있었고요. 디귿. 저는 이거 답지풀이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데 답지에는 뭐라 써있냐면요. 시상화석이란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C다 뭐 이렇게 해놨던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표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고 봐요. C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조건을 이 그림에서 때려주고도 저는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어이없는 게 기온이 낮을 때도 있었고 높을 때도 있었다가 다시 낮을 때도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환경 변화에 둔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었거든요. 근데 저는 올바른 풀이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서만 놓고 봤을 때 A는 누가 봐도 고생대가 끝이고 고생대 표준화석, B는 누가 봐도 중생대 표준화석이 끝이고 C가 유일하게 시대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시기에 환경에 민감하다는 정보는 알 수가 없지만 시기에 가장 덜 민감한 녀석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C가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풀었습니다. A, B는 너무나 표준화석에 적합해서 C가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그나마 적합한 놈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12번 뭐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텍스트 읽어보세요. 2020년 추정치가 더 짧아지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하는 거는 양파, 보조, 대석, 트지나 대봉기죠. 그래서 대봉기 아니니까 땡. 그리고 일부의 동물원 나와 있다. 그죠? 이거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호주 앞바다. 뭐 이거는 그냥 풀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13번. 지지시대 동물군에 따른 생물대멸종 기니디 5대 페트백이죠. 5대 페트백. 5대 페트백. 그 중에서도 고생대 감5 이게 5일지 대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감5일 것 같은데 어쨌든 물음표. 여기는 명확하죠. 페름기 5대 페트백. 그다음 중생대 말이니까 트지 백 5대 페트백. 얘네 두 개는 명확하네요. 삼엽충은 A에 속하냐?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라 고생대가 끝나면 꽉 죽어야 되죠.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B는 니은이 일어난 시기에 멸종했느냐? B는요. 니은이 일어나고 나서도 계속 개체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고 디귿이 일어난 이후에 생물 수의 증가는 C가 크냐? 디귿이 일어난 이후에 C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C가 크다. 정답. 됐지? 자, 마지막. 이거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자, 20번 20번이래. 14번. 이거 여러분 뭐 문제 어렵지 않은데요. 하나 실수하실 수 있는 거. 이거 지금 깨달으신 분들은 진짜 문제 꼼꼼히 푸셔야 되는데 뭐냐면 Y축의 축척이 다릅니다. 단위가 다르잖아. 단위가 달라서 축척이 다르다. 이거 이제 본 사람 공부 좀 더 꼼꼼히 하셔야 돼. 지금 얘는 가는 전체 억년 전 단위고 얘는 지금 100만 년 전 단위라서요. 여기가 대충 5.5, 2.5, 0.65 억년 전이라서 단위를 이렇게 억년 전으로 맞추면 사실 이 나그림은 대충 5.5억 년까지니까
요 정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죠. 그치? 그래서 빙하는 남반구에서 더 빈번하게 조이도로 확장되느냐? 남반구 쪽이 훨씬 더 막대 그래프가 많죠. 5억 년 전 이후에 조이도로 확장된 시기가 대체로 빙하기 일치한 요 문제 풀 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데 빙하기가 여기 뭐 여기 정도인데 이 그림에서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표시를 하면. 왜? 당연히 단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여기에서 표현하면은 딱 정확히 여기 하면 여기쯤에 맞아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일치한다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기억 같은 경우는 중생대 중기 할례했던 시기에 남반구 빙하 분포의 위도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은 중생대 중기. 애초에 중생대 중기에 할례가지가 않죠. 무조건 온난하죠. 그래서 땡. 중생대는 할례하지 않다. 됐죠? 자, 이거 풀어드리려고 6번 까지 풀어드렸고,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작년 수특 문제거든요. 꼭 지금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풀었다가 가정할게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가 가장 온전한 적어놓으세요. 지질 구조가 언제? 가장 나중에 혹은 최근에 형성. 이 문장 하나면은 사실 이 문장 문제 풀 때 굉장히 좋습니다. 멈춰놓고 꼭 풀어보고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일단은 4 써있는 거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단면도가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멀끔하게 생긴 놈이 누굽니까? 이거죠. 스몰 FF 프라임. 전혀 방해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엔딩은 스몰 FF 프라임으로 끝나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역단층일까요? 정단층일까요? 사실 단면도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본 거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 근데 FF 프라임을 맞추면 그 다음 멀쩡한 놈은 누구죠? 이 사함이죠. 그래서 사함을 둡니다. 그 사함을 맞춰 들어가면 그 다음 멀쩡한 놈 누구죠? 얘지. 얘가 지금 사함에 의해서 먹혔잖아요. 라지 FF 프라임 사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에 라지 FF 프라임. 그럼 그 다음 누구죠? 얘가 지금 변성받은 흔적을 보니까 셰일이 먼저 있었고 그 주변을 화성암으로 들어가줘야 원래 있던 셰일을 변성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셰일이 있었고 화성암 관입하고 그 다음에 얘가 끊어먹고 그 다음에 사암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끊어먹어서 최종 엔딩은 스몰 FF 프라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일 깔끔하게 보이는 거. 아까 그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이죠. 작년에 엄청 틀렸어요. 셰일은 먼저 퇴적됐냐? 셰일은 사암보다 먼저죠. 오케이.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가 그냥 술술 풀린다. 화성암은 사암 셰일 모두 들어갔냐? 화성암은 여기 있는데 셰일은 들어갔어도 사암은 그 이후에 생겼으니까 관입 안 되죠. 라지 FF 프라임 먼저냐? 라지 F 프라임이 먼저죠. 정답. 답은 3번. 오케이? 그래서 저 문장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가 가장 나중에 형성됐다라는 그 문장 아주 중요하니까 꼭 푸시기 바랍니다. 굿!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봅시다. 바이바이. 멀다 멀어. 바이바이.